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근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요 기관 곳곳에 포진해 있으면서 정보를 빼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 한 커뮤니티가 여론조사 기관에도 중국인이 있는 것 같다는 영상을 올려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따르면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조사원이라는 여성분이 한국갤럽인데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이분만 현안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목소리와 억양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중국인 발음이 나는 데다 무엇이라고 질문을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전화를 받은 분이 혹시 중국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알고 보니 중국인이라는 영상을 들어보면 분명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갤럽 측에서도 이 영상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은 없지만 혹시 전화 면접원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임금이 저렴한 중국인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이 비용이 저렴한 ARS 방식, 그러니까 자동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만 한국갤럽과 NBS, 전국지표조사 같은 곳은 전화 면접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진짜 수익이 짭짤한 수많은 상업적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면접원이 필요해 인건비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만약 중국인이 유수한 여론조사 기관에 침투해 있다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할 수도 있고 몰래 각종 데이터를 유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취업하고 있는 중국인들도 중국 공안당국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에 나와 있는 책임자들이 이들을 관리 감독하고 각종 오더,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에도 중국인이 들어가 있다는 영상이 충격적인 것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연수원에 간첩으로 추정되는 99명의 중국인을 우리 계엄군과 미군이 체포해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압송해 갔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 나와서 정치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KBS가 추적 60분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심층 취재, 제보자 안모 씨가 거짓으로 언론사를 속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육군 병장 출신 안모 씨가 비밀 공작을 담당하는 미국 CIA 블랙 요원이라고 속여서 허위 제보로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안모 씨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지만 선관위가 선거 때 일부 수개포 종사원에 중국인을 임시 채용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중국에 의한 부정선거 조작 의혹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을 언급하면서 중국 화웨이가 제조한 선거 장비를 들여와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관위에 중국인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도 선관위에 중국인 체류명단 사실조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 외국인 채용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아직까지 선거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서 헌재에 보고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뿐만 아니라 헌재 공보팀에도 화교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 직원의 신상 정보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헌법연구관 채용에 외국인 채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헌재에 중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근무하고 있다면 이들이 조직적으로 중국의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 저희 방송에서도 방송에 드렸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시민들, 특히 노인들을 무자비하게 밀쳐내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경찰이 있어서 시민들이 붙잡아서 이름과 소속을 물었으나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찰에 붙어있는 소속 경찰청으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해당 경찰은 서울에 차출되어 올라가지 않았고 현지 경찰서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우리 경찰로 볼 수 없는 장발을 하거나 팔찌, 귀걸이를 하고 선글라스와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경찰이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치안당국이 시위가 격렬한 현장에는 중국인 용병을 투입해 진압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군사적 침략보다는 이른바 소프트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해서 다른 나라의 식량, 석유, 원자재 통제, 언론 매수, 중국인 투표권 확대 및 SOC 첨단 과학 투자, 문화 침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간신문을 보면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온 중국 고등학생 2명이 수원 오산의 우리 공군기지 시설과 F-16 전투기 등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는데요. 바로 아버지가 중국 공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과 국가정보원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근거되는 등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대학가에 설치된 공자학원은 중국의 문화 침투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나 조선족들이 우리 주요 기관의 위장 취업 형태로 침투해 모종의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 기관까지 중국인이 종사하고 있다는 커뮤니티 영상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한 형법 98조를 외국으로 확대하자는 개정안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은 치안당국이 혹시 우리 사회 요소요소의 침투에 정보를 빼내가고 있을지도 모를 중국인 위장 취업자들의 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혹시 대선 전국에서 이러한 여론조사 기관까지 침투해 여론 조작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